긴급 속보입니다. 모태모태병의 백신이 빠르게 개발돼 이르면 내일부터 보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연구진에 의하면 백신 개발에 결정적인 단서를 찾은 이후 빠른 속도로 연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행복하당의 이 대표가 주장한 행복한 공부의 핵심과 같았다고 합니다. 바로 융합적 사고인데요. 백신의 주 원료가 될 융합적 사고는 물음표, 행동하기, 느낌표 등의 원자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세포들을 수차례 조합해 얻은 새로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모태모태병의 기세가 꺾일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백신의 주 원료인 융합적 사고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박은일입니다. 네, 이 베일에 쌓여있는 신물질, 융합적 사고, 이게 대체 어떤 건가요? 융합적 사고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축구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골을 넣으려고 한다면 모든 수비수를 혼자서 제치고 골을 넣을 수도 있고 중거리 슛을 통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너킥을 통해서 올라온 공을 헤딩으로써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의 이슈를 본 다음에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도가 융합적 사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치 축구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의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게 융합적 사고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처럼 기본 교과가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접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 문제를 푼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일상에서 융합적 사고를 좀 적용한 예시가 있을까요? 제가 피어나다 시청자분들한테 한 가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돼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해질 거고 결국 지구는 망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에어컨을 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기온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선택한 방법은 덩굴식물이었습니다. 덩굴식물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학교 담벼락에서 키우는 덩굴식물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덩굴식물이 건물을 타고 올라가는 특징을 이용해서 건물에 직접적으로 비춰지는 직사광선도 좀 줄이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학생들은 덩굴식물 자체를 관찰하면서 나오는 교육적 효과도 있는 거죠. 즉, 덩굴식물의 생태학적 특징을 활용하고 교육학적 관점에서 덩굴식물의 사계절을 쉽게 볼 수 있고 기후 관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의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즉, 여러 다른 학문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는 것이 융합적 사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이 좀 한데 어우러져서 이 새롭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거겠네요. 맞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들,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융합적 사고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융합적 사고가 그럼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 중 하나가 되겠어요.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보다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보다 중요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융합적 사고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융합 사고를 가진 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쇼츠는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기존의 영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는 배달 어플을 쓰면서 왜 저 사람은 불만족하면서도 배달을 왜 또 시킬까? 라는 것처럼 계속 질문을 던져보고 내 스스로 답해보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스로 질문하는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피어나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융합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실제로 공부에 적용해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3가지 방법 정도를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가장 재밌는 건 교과목끼리 딴짓하기입니다. 딴짓이요? 네네. 제가 했던 가장 재밌었던 딴짓 중에 하나는 역사 교과서에 주제별로 글자 수를 센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이 이렇게나 편차가 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정말 쉬운데 그냥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집 근처에 아마 도서관 있는 서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면 스스로에게도 좋고 아마 부모님들도 좋아하는 방법이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려보기입니다. 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상상 속에 있는 세상들, 상상 속의 물건이나 아니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를 모두 그려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 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피어나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융합적 사고를 통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